오늘은 이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상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기타 사소한 그런 작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명상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또 현대인들이 명상을 그런 사소한 효과에 기대를 걸고 명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명상을 시작해서 나중에 급기야 아주 명상에 대해서 지대한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 우선에 명상을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이제 조용하게 앉아 있기만 해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또 명상이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조용하게 듣고 있으면 오히려 명상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하 동문입니다.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슨 자선을 하고 있어야 돼서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자선의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든지 또는 편안하게 누워서 하든지,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잠이 오면 어떻게 하냐? 잠이 오면 자도 관계없다. 원래 명상이 깊은 데 들어갈수록 가수면 형태의 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인 만큼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니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효과를 위하여 명상을 하는가? 이제 현대인들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주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긴장 완화를 하고 이러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이 현대인들이 많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다.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자선을 하는 자세로 앉았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요. 긴장 이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방법을 권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다 이제 주로 서서 할 때도 그렇고, 누워서 할 때 이제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딱 이래 베개를 높게 하지 않고 낮게 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이렇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는데요, 몸이 떨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떨림 현상이. 떨림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 몸에 있는 긴장이 풀려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 예. 그 내가 전에 한번 옛날에 그걸 해보라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 그랬더니 그걸 하면서 막 온몸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매우 내성적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면서 자신은 불편한 게 있어도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부모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자기 불편한 것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성격의 사람에게만 그런 게 나타나나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긴장을 풀고 우리가 긴장을 푼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에 상당히 긴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선하는 데는 우리가 반듯하게 한다, 딱 이렇게 앉아서 있다. 이거는 굉장히 몸의 긴장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육의 긴장도를. 이렇게 하는 데서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누워서 할 경우에 아주 모든 내 몸에 의식으로 이렇게 긴장을 푼다 이 생각할 때 그런 떨림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자선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자선만 가지고도 이 명상만 가지고도 뭔가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있다. 더 자주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냐? 이 자선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스님들이 자선하는데 하는 스님들이 지금 결제에 들어가서 많이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는 선원도 있어요. 근데 나는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걸 권하지 않죠. 그게 우리가 그게 막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경우 거기에서 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자선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양으로 막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선에 대해서 권태가 느껴지고 아주 지루함이 느껴지고 아주 힘들다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볍고 쉬운 방법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거.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정도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 이거는 흡사 비유하자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운동 좀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근육에 무리가 가고 관절에 무리가 가서 병이 생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명상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과잉으로 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처음에 가볍고 쉽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맛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 평소에 집에서 본인도 이제 혼자 한 10분 정도 앉아 있는 거, 또 내지는 20-30분 길게는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전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같은 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좋은 말을 하나씩 골라서 명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중국의 선이 왕성할 때 중국 선임들은 요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전위적인 거, 아방가드라 이러잖아요. 아방가드. 아주 전위적이고, 한 그런 방법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전위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주라는 스님에게 어떤 그 스님이, 젊은 공부를 하는 스님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스님, 그 불교의 핵심 요체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죠. 불교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조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 판치생모,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야? 판치. 그 글자는 해석한다기보다 이래 돼 있어요. 판은 판때기 판자입니다. 치는 이빨 친자. 판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판때기 이빨,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앞니빨 같은 게 어떻게 다른 이빨보다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니빨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상징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털이 났다, 이 소리입니다. 생모라는 것은 날생 털응모,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털 나는 것이다. 그게 불교의 적적대의라는 거예요. 매우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 어느 날 목마를 타고 숙녀는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그 안에 상당히 전위적이고 난해한 그런 불교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소천이라고 하는 스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은 나의 은사 스님이십니다. 이분이 새생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생각, 새로운 생각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 책을 쓰신 목적이 뭐냐? 인류의 평화를, 그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내자, 이런 뜻이에요. 그 스케일이 크죠. 어떤 사람 그 논문을 썼는데, 그 소천 스님의 논문을 쓰면서 뭐라는 게,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돈키호테 같은 스님 처음 봤다. 아니, 이름도 없는 어느 스님이 그 조그마한 사찰에 앉아서 인류의 평화를 기원한다 그러면서 그 스케일이 큰 그 방법론을, 인류 평화를 찾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제일 첫 장에 인류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인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류의 평화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을 듣고 다른 사람도 인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도 인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가 평화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잡한 심오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인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놈을 짓밟고 이익을 구할까. 그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듯이 국가도 인류 평화를 어떻게 이룰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를 짓밟아서 뭉개버리고 그 나라의 이익을 우리나라로 착취해서 가져오느냐. 그 식민지를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 이분은 70년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80 넘으셨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세기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를 살다 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머릿속에서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인류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류 평화에 가는 시초고 마지막 해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명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